후킹, 안 돼요. 우린 사돈이잖아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50세 서한은 숨을 삼켰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이불 밖으로 드러난 29세 의부사들 민준의 모습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젊은 남자의 당연한 아침 반응. 하지만 그 모습이 그녀의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재빨리 문을 닫았지만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당연한 거야? 스스로를 타이르며 부엌으로 향했지만 그 장면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한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깊은 밤 옆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귀가 쫑긋 세워졌고 외로운 몸은 스스로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며 두 사람은 점점 금기의 선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이 비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만약 남편을 잃은 50세 여자와 29세 의부사들이 한 집에 단둘이 남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서로를 가족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이성을 조금씩 무너뜨렸고 어느 날 아침 목격한 장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은 금기를 넘어 서로를 위로하게 된 두 사람의 은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김민준 29세입니다. 부산의 작은 IT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죠? 아니, 살고 채널 인사엔드 주제 제시 있었습니다. 그날까지는요. 3개월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쓰러지셨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62세 은퇴를 1년 앞둔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고 친구도 많지 않으셨습니다. 회사 동료 몇 명과 친척 몇몇이 전부였죠. 그리고 그분이 계셨습니다. 제 새어머니 이서아 50세 약사 출신으로 아버지와 재혼한 지 2년째였습니다. 실은 처음엔 별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요? 친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20년 가까이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죠. 그런데 2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재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민준아, 아빠도 이제 외롭지 않게 살고 싶구나.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할 명분도 없었죠. 새어머니를 처음 본 날을 기억합니다. 50세라고 했지만 믿기지 않을 만큼 젊어 보였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웨이브 머리, 단정한 옷차림, 차분한 말투. 반갑습니다. 민준 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1년의 명절 때나 한두 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았고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부산 단독주택에서 사셨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였습니다. 빈 장례식장 복도에서 새어머니가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3일 내내 울지 않던 그분이 그제야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제가 다가가자 새 어머니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네, 민준 씨야말로 괜찮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실감이 안 나서요. 새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야죠. 이제 정리할 것도 많고 집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이제 그 집엔 저와 새어머니 단둘만 남았으니까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와이퍼가 빗방울을 닦아내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지만 아무것도 눈의 화자 속에 29세 민준과 아버지의 죽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새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회사는 당분간 휴직하려고요. 정리할 게 많으니까요. 그럼 집은 순간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집 이제는 누구의 집일까요? 일단 거기서 지내려고요. 괜찮으시면요. 물론이죠. 원래 민준 시집이기도 하니까요.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아버지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평소 즐겨 마시던 커피 향, 오래된 책 냄새, 그리고 아버지만 채취, 새어머니가 불을 켜셨습니다. 거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가 늘 앉으시던 소파만 신문 탁자 위에 안경 배고프시죠? 뭐라도 드세요? 새어머니가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잠시 후 식탁에 따뜻한 국과 밥이 올라왔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천만에요. 산 사람은 먹어야 하니까요. 그분의 말이 담했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집엔 우리 둘뿐이구나. 50세 여자와 29세 남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단지 아버지의 재원으로 맺어진 관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피곤하시죠? 새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도요. 복도를 걸어가며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엌 불빛 아래에서 혼자 설거지하시는 새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옛날 제 방에서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리고 옆방에선 새어머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이미 밖을 보니 오전 10시 회사 출근 시간은 한참 지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휴직 중이니까요. 복도로 나가니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났어요. 새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젯밤의 눈물은 어디 가고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늦게 주무셔서 그냥 두었어요. 아침 겸 점심 차렸으니 드세요. 식탁엔 따뜻한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정갈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할 일이 필요하니까요. 그분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새어머니를 슬쩍 관찰했습니다. 50세라고 하기엔 정말 젊어 보였습니다. 고운 피부, 단정한 웨이브 머리, 날씬한 몸매, 약사로 일하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온 게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 내 어머니, 아버님, 서재 정리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혼자 하기엔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물론이죠. 점심을 먹고 아버지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의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책장엔 오래된 책들이 빼곡했고 책상 위엔 아직 켜지지 않은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일단 필요 없는 서류들부터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청구서, 보험 서류, 은행 명세서, 삶의 흔적들이 종이 한 장 한 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새어머니가 작은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함께 살게 된 두 사람 펼치자 어린 시절 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합격 발표일, 아버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민준 씨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거리셨죠. 새어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셨다니요. 많이 사랑하셨어요. 표현을 잘 못하셨을 뿐이지. 그분의 말에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앨범을 넘기다가 낯선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여행지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거예요. 재혼하고 처음 간 여행이었죠.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서아야,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이제 외롭지 않아 으라고 그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분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괜히 감정적으로 구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거죠. 새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으셨습니다. 계속할까요? 네. 그렇게 오후 내내 정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서류를 분류하고 책을 정리하고 사진들을 앨범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함께 작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 생활 어때요? 괜찮아요. 바쁘긴 하지만 재미있어요. 여자친구는 없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아, 없어요. 일이 바빠서요. 29살이면 결혼도 생각해야 할 나이인데요. 아직은 생각 없어요. 어머니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질문에 새어머니가 잠시 멈추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일단은 이 집을 지키면서 살아야죠. 혼자이 큰 집에서요. 민준 씨가 있잖아요. 그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집엔 우리 둘뿐입니다. 저녁이 되어 정리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머니. 덕분에 많이 정리됐어요. 아니에요. 민준 씨가 도와줘서 고마워요. 저녁 드시고 가시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새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냉장고를 뒤적이는 소리,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 프라이팬이 달궈지는 소리, 집안의 생활의 소리가 돌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이런 소리를 들었을까? 아버지는 이 소리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 됐어요. 새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식탁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시금치나물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식사를 하며 새어머니를 다시 봤습니다. 부엌길을 하시며 살짝 상기된 얼굴, 귀에 걸린 머리카락, 앞치마끈, 왜인지 모르게 시선이 자꾸만 그분에게 향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민준아. 스스로를 타이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입맛이 없으세요? 아니요. 맛있어요. 어머니. 다행이에요. 아버님 네 입맛에 맞춰 하던 건데 민준 씨는 어떨까 걱정했거든요. 아버지 좋아하시던 음식이에요? 네,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새어머니가 잠시 멈추셨다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가끔 술 드실 때 이거랑 계란말이 해드리면 정말 좋아하셨죠? 그분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도와주려 했지만 새어머니가 말리셨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제가 할게요. 민준 씨는 쉬세요. 그래도 내일도 정리할 게 자침에 당황스러운 발견 많아요. 힘 빼지 말고 푹 쉬어요. 결국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시는 새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뭐가 문제지? 그냥 아버지 아내잖아. 새어머니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의 동거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상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생활엔 어느새 리듬이 생겼습니다. 새어머니는 아침마다 식사를 준비하셨고 저는 집안 정리와 아버지 유품 정리를 도왔습니다. 저녁엔 함께 식사를 하고 밤엔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아침까지는요. 그날은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회사를 처리하느라 잠을 설쳤거든요. 알람도 끄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민준 씨, 일어나야죠. 벌써 11시예요. 새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민준 씨, 늦잠 자시면 새어머니의 말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결에 이불을 걷어찬 상태였습니다. 얇은 반바지 차림, 그리고 젊은 남자의 당연한 아침 반응. 새어머니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분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계셨습니다. 29세 남자의 몸 2년간 거의 보지 못했던 의부사들의 모습 아니 이제는 함께 사는 젊은 남자의 모습 새어머니의 눈이 저도 모르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뭘 보고 있는 거야? 그분은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이미지는 선명하게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민준 씨의 새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불렀습니다. 으흠. 저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아, 아침이에요. 늦잠 주무셔서 새어머니는 제 얼굴만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계셨습니다. 아, 죄송해요. 금방 일어날게요. 네, 그럼 새어머니는 재빨리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가시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하품을 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리고 이불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불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저는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보신 건 아니겠지?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한편 부엌에서 새어머니는 찬물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들다가 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왜 그랬지? 왜 그걸 봤지? 그분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수록 그 장면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탄탄한 몸, 젊음의 에너지, 그리고 안돼의 새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냥 아들이야. 아들. 스스로를 타이르셨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셨고 저도 왠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짧은 대화만 오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와드리려 일어섰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응, 왜요? 민준 씨의 새어머니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셨습니다. 그게 너무 불편하지 않으세요? 뭐가요? 계속 존댓말 하시고 민준 씨라고 부르시는 거요. 새어머니가 서하히 밤마다 이어지는 고민 잠시 멈추셨습니다. 이제 우린 가족이잖아요. 편하게 말씀 놓으시고 그냥 민준아라고 부르세요. 그래도 민준 씨가 어른인데 29살이에요. 어머니 아들이나 다름없는데 뭐가 어른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지내요. 앞으로 오래같이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어색하면 힘들잖아요. 새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조심스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민주아. 네, 훨씬 낫네요. 그렇게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뭔가 더 달라졌습니다. 새어머니는 제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않으셨고 저녁에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새어머니가 잠들지 못하기 시작한 건 그날 밤 서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지만 오히려 그 장면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왜 자꾸 생각나는 거지? 아침에 본 민준의 모습, 젊고 탄탄한 몸 그리고 그 당당한 모습 서하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50세 남편을 잃은 지 겨우 3개월.
아직 여자로서의 감정이 살아있는 나이였습니다. 옆방에서 민준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도 서아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민준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순간 상상이 퍼졌습니다. 혼자 있는 젊은 남자가 밤에 하는 일, 미쳤나? 왜 이런 생각을? 서하는 베개로 얼굴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잠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서하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찬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남편 당신이 계셨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남편은 이미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엔 29세 젊은 남자가 옆방에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하지만 이제는 민준아라고 부르는 사이 서아는 민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직 앉아나 노크를 하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뭐 하려고? 들어가서 뭐라고 할 건데? 서아는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거칠러졌습니다. 62세 남편과의 관계는 마지막 1년간 거의 없었습니다. 나이였죠. 하지만 서아는 아직 50세. 여자로서의 욕망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신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자 민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탄탄한 가슴, 넓은 어깨, 그리고 아침에 본 그 모습.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아는 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옆방에 민주아가 있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던 외로움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서아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뜨거운 숨결, 떨리는 손끝, 억눌린 신음. 그 순간만큼은 죄책감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한참 후 서아는 축 늘어진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이마 거친 숨소리. 하지만 곧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 정말 미쳤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하지만 몸은 이미 그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밤은 계속되었습니다. 서아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샤워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야른 티셔츠 사이로 비치는 몸을 볼 때마다, 우연히 스치는 손길을 느낄 때마다 서아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정말 잘못됐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낮엔 의부사들, 밤엔 한 명의 남자. 서아의 마음속에서 민준의 존재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아 아침 먹어내 어머니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서아는 민준의 손을 보았습니다. 크고 단단한 손, 그 손이 자신을 안되 서아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 부엌이 더워서 서하는 얼굴을 부채질했습니다. 민주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순진한 얼굴을 보니 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민준아는 날 어머니로만 보는데 나만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밤이 되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서아는 점점 깊은 갈등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언젠가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서아와 민준의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민주아, 저녁 먹자. 내 어머니, 짧은 대화. 하지만 그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 서로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졌고 우연히 스치는 순간들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졌고 야른 회색 티셔츠가 아직 물기 있는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탄탄한 가슴 라인. 넓은 어깨 팔뚝에 근육선. 저녁 준비됐어요?
민준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냄비를 들고 있다가 순간 멈췄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민준에게서 은은한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상쾌한 비누향과 젊은 남자의 채취가 섞인 냄새. 서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머니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괜찮아. 거의 다 했으니까. 서아는 일부러 냄비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뒤에서 냄비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우와, 김치찌개네요. 일상 속 점점 가까워지는 두 사람 좋아하는 건데. 그의 숨결이 서아의 귀 근처에서 느껴졌습니다. 서아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민준아, 뜨거우니까 조심해. 네, 민준이 물러서며 서아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 하지만 서아는 그 부분이 화끈거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 반찬 좀 주세요. 어느 거? 저기 시금치나물이요. 서아가 반찬을 건네는 순간 두 사람의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잠깐. 하지만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 서아는 급히 손을 뺐고 민준도 잠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길게. 서아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맛있게 먹어. 네. 민준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심장이 뛰지? 어머니를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드는 건 왜일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냥 새어머니였는데 요즘엔 자꾸 눈이 가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식사 후 민주아 설거지 좀 도와줄래? 내 어머니 좁은 싱크대 앞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서아가 설거지를 하고 민준이 물기를 닦았습니다. 이 그릇 쳐봐. 서아가 그릇을 건넬 때 미끄러운 그릇이 손에서 빠질 뻔했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그릇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서아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진 채 멈춰 있었습니다. 그릇을 사이에 두고 서아는 민준의 큰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접 민준 안에 서아가 천천히 손을 빼려는 순간 민준이 먼저 놓았습니다. 죄송해요. 깜짝 놀라셨죠? 아니야. 잡아줘서 고마워. 하지만 서아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까 민준의 손길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따뜻했던 그 체온, 단단했던 그 감촉, 미치겠네. 왜 이러는 거야? 서아는 베개를 꼭 껴놨습니다. 옆방에서 민준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이 왜 이렇게 부드러웠지? 민준은 자신의 생각에 놀랐습니다. 이상하다. 왜 자꾸 어머니를 이렇게 의식하게 되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색하게 비켰었고 거실에서 TV를 볼 때도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민준아, 빨래 개는 거 좀 도와줄래? 내 어머니 거실 바닥에 앉아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민준의 티셔츠를 접고 있었습니다. 요즘 부쩍 운동 많이 하나 봐. 옷이 빡빡해졌네. 집에서 팔굽혀펴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더 좋아진 거구나. 서아의 시선이 민준의 가슴으로 향했습니다. 티셔츠 위로도 드러나는 탄탄한 근육. 민준도 서아를 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빨래를 개는 모습. 가늘게 쏟아진 머리카락, 하얀 목선.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 살짝 보이는 안돼, 민준은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아, 이것도 좀 개줘. 서아가 민준의 반바지를 건넸습니다. 받으려는 순간 또다시 손이 닿았습니다. 이번엔 더 길게 두 사람 모두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 어머니.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 같은데 민준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기분 탓이에요.
정말 서아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준도 피하지 않고 봤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민주아, 우리 서아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택배요.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제가 받을게요. 민준이 황급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남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방금 뭘 하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서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다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을 뻔했다는 걸, 그리고 그 선은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주는 회사에서 급한 연락을 받고 노트북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베란다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 있었죠. 이런 날엔 남편이랑 같이 술 한잔 했었는데 서아는 캔을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민준의 작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서아는 급히 민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택배 받으러 나갔다가 현관문에 손을 찧었어요. 민준의 손등에서 피가 조금 나고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서아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별로 깊진 않네. 소독해야겠어. 거실로 나와.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가만히 있어? 서아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민준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아파. 조금요. 서아가 민준의 손을 잡고 소독약을 바르는 동안 두 사람의 비 오는 밤, 상처 치료와 고백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민준은 서아의 얼굴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집중하며 상처를 돌보는 모습. 술 기운 때문인지 살짝 붉어진 볼, 그리고 베란다에서 입고 계신 얇은 실크 가운 사이로 보이는 쇄골과 부드러운 곡선. 민준아. 네, 멍하니 뭐해? 아픈 거 아니야? 아니요. 괜찮아요. 서아는 밴드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다치고 그래? 조심해야지. 죄송해요. 뭐가 미안해? 내가 걱정되는 거지? 서아의 손이 민준의 손 위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제가 이상해요. 뭐가? 어머니를 볼 때마다 심장이 뛰어요. 서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준아, 그건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꾸 눈이 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아는 천천히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우린 저도 알아요. 우린 안 되는 사이라는 거. 하지만 어머니도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잖아요. 서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머니. 민준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요즘 밤마다 잠 못 주무시죠?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문 너머로 들려요. 뒤척이는 소리. 작은 신음소리. 서아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민준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밤 어머니 생각하면서 잠 못 이뤄요? 빗소리만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러졌습니다. 민주아, 안 돼. 이건 정말 왜 안 돼요? 우린 모자 관계야?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그래도 어머니도 외로우시잖아요. 저도 외로워요. 서로 위로하면 안 돼요? 서아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의 손이 서아의 뺨을 감쌌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 순간 서아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선은 흐려졌고 이제 곧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 민준아. 서아가 눈을 떴을 때 민준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거실엔 희미한 조명만 켜져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서아의 뺨을 감싸고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안 돼, 서아는 마지막으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왜요? 우린 모자야. 그럼 이 심장 소리는 뭐예요? 민준이 서아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올렸습니다. 쿵쿵. 빠르게 뛰는 심장. 이게 모자 사이의 감정이에요. 서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슴도 똑같이 뛰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도 느끼고 계시잖아요. 민준의 얼굴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밤 저를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준아, 제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 서하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의 입술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입술하니 젊은 남자의 열정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민준의 손이 서아의 허리를 감싸고 서아의 손도 어느새 민준의 목덜미에 닿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아 짧은 호흡 사이로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이 서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준아, 잠깐. 더 이상 못 참아요. 민준이 서아를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선을 넘는 그날 밤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힌 후 민준이 서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서아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아 서아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 그 말이 신호였습니다. 민준이 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실크 가운이 천천히 벗겨졌고 서아의 부드러운 피부가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아름다워요. 민준아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 그럼 뭐라고? 서아. 그냥 서아라고 불러. 민준의 눈빛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모자가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 민준의 셔츠가 벗겨졌고 서아는 그의 탄탄한 가슴을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젊네. 서아는 정말 아름다워요. 민준이 서아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아는 급히 입을 막았지만 민준이 그 손을 잡아치웠습니다. 괜찮아요. 소리 내도 돼요? 우리밖에 없잖아요. 빗소리가 모든 걸 감싸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옷이 하나씩 벗겨졌고 뜨거운 체온이 서로를 감쌌습니다. 서아 사랑해요. 민준아 나도.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습니다. 죄책감과 욕망이 뒤엉인 채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허의 부드러운 피부, 민준의 뜨거운 숨결, 땀으로 젖은 몸, 얽힌 손가락, 터져나오는 신음,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은 50세 여자의 성숙한 몸을 알아갔고 서아는 29세 남자의 뜨거운 젊음을 느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사람은 서로를 탐했습니다. 외로웠던 시간들을 보상받듯 끝없이 서로를 갈망했습니다. 서아, 또 민준아, 천천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젊은 남자의 무한한 에너지와 성숙한 여자의 깊은 욕망이 만나 폭발했습니다. 새벽녘 빗소리가 그쳤습니다. 침대 위에 두 사람이 얽힌 채 누워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 땀으로 젖은 이불, 흐트러진 머리. 서아. 민준이 서아를 안았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서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해. 민준이 서아를 더 꽉 안았습니다. 나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금기를 넘은 두 사람.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시선도 도덕도 모든 게 의미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가 필요했고 서로를 원했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서아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민준을 봤습니다. 우리 정말 이런 짓을 했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민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서아, 응. 꿈이 아니죠. 아니야. 두 사람이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죠? 민준의 질문에 서아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일단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자. 민준이 서아를 다시 안았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침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아가 먼저 깨어났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얼굴. 하지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무슨 짓을 한 거지? 서아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흐트러진 옷을 주워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목덜미와 어깨에 남은 자국들. 간밤의 열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서아는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이곳에서 키스를 했었죠. 그리고 침실로 가서 선을 넘었습니다. 29세 의부사들과 남편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겨우 3개월. 그런데 그의 아들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서아 민준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웃는 얼굴 왜 혼자 나와 있어요? 추웠죠. 민준이 다가와 서아를 안으려 했습니다. 민준아 잠깐. 서아가 민준을 밀어냈습니다. 왜요? 우리 이러면 안 돼.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젯밤은 실수였어. 실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하는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거짓말이에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서아도 원했잖아요. 저도 느꼈어요. 민준아, 왜요? 왜 갑자기 이러는? 다음 날 아침에 후회와 이별 거예요.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린 안 되는 사이야. 넌 내 아들이나 다름없어.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그래도 세상이 용납하지 않아. 이건 금기야. 민준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세상이 뭐라든 난 상관 있어. 서아가 손을 빼냈습니다.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서아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서아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민준이 급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떠나려고. 어디로요? 모르겠어. 일단 여기선 나가야 해. 안 돼요? 서아는 여기 있어야 해요. 민준아, 이러면 우리 둘 다 망가져. 지금 끝내는 게 나아. 서하는 옷을 캐리어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날 사랑하지 않아요. 서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이 잘못됐으니까요. 서아, 제발. 미안해. 서아는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서아. 민준이 뒤따라왔습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이에요?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행복하게 살아. 좋은 사람 만나서 필요 없어요? 서아만 있으면 돼요? 안 돼. 서아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서아. 민준이 서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제발 가지 마요.
서아는 민준의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민준은 닫힌 문 앞에 서서 주저앉았습니다. 서아 빈집 혼자 남은 민준 그리고 떠나버린 서아. 짧았던 사랑이 끝났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다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일에 몰두하며 서아를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빈 거실이 보였고 밤이 되면 옆방에서 들리던 작은 소리들이 그리웠습니다. 서아 혼자 중얼거리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자신을 그리워하진 않는지, 어느 토요일 오후 회사에서 지역복지센터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은 어르신들 말되어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민준은 복지센터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창문 옆에 앉아 책을 읽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짧게 묶은 머리, 익숙한 옆모습,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서아. 민준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서아. 민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책을 읽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아 서아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반년 만에 재회 여기서 뭐해 봉사활동 왔어요. 서아는 나도 여기서 자원봉사하고 있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젤레. 서아가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응. 민준아는 저도 그럭저럭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선 얼마나 된 거예요? 석 달 정도. 떠난 후에 갈 곳이 없어서 친구 집에 있다가 여기서 일하게 됐어. 혼자 지내세요? 응, 작은 원룸 얻어서 민준은 서아의 얼굴을 자세히 반년 후 복지센터에서의 재회받습니다. 조금 야인 것 같았습니다. 서아 많이 힘들었죠? 서아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적응했어. 저는 하루도 서아를 잊은 적이 없어요. 민준아. 매일 밤 서아 생각했어요. 어디서 뭐 하는지 힘들진 않은지. 서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도 매일 민준아 생각했어. 그럼 왜 연락도 안 하고 그래야 했어? 우리 안 되잖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아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반년 동안 생각 많이 했는데 결론은 민준아를 잊을 수가 없어.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아. 하지만 그게 사랑인지 외로움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민준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요. 천천히. 민주아, 이번엔 서두르지 말고 죄책감 없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서하는 민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손, 그리웠던 손, 집에 같이 갈래? 민준의 제안에 서아는 놀랐습니다. 같이 살자는 거야? 응. 이번엔 제대로 숨기지 말고 세상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요. 서아만 있으면 돼요? 서아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다시 한번 해보자.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아. 나도 민주아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반년 만에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번엔 달랐습니다. 죄책감이 아닌 사랑으로 숨김이 아닌 솔직함으로 두 사람은 다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년 만에 돌아온 집 다 그대로네. 서아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한 것도 안 바꿨어요. 서아가 돌아올 것 같아서 민준의 말에 서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아, 어서 들어와요.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서아의 짐을 들고 들어온 민준이 웃었습니다. 방은 어떻게 할까?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같이 쓸 거예요. 민준이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아가 괜찮으면 같이 자고 싶어요.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숨길 것도 없잖아.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같은 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죄책감 없이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서아 행복해요. 민준이 서아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서아도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서아가 아침을 차리고 민준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가.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서아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요. 민준이 서아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 나갔습니다. 자연스러운 부부 같은 모습. 하지만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의분모와 의부사들. 세상이 보기엔 금기적인 관계. 하지만 두 사람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와 앉아 바위 할 얘기가 있어 서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민주 나는 아직 29살이잖아.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낳아야 하고. 서아. 민준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서아뿐이에요. 하지만 알아요. 서아는 내가 젊은 여자 만나서 정상적인 가정 꾸리길 바라는 거 맞죠?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싫어요. 서아 아니면 안 새로운 시작, 함께하기로 한 두 사람 돼요. 민준아, 나는 50살이야. 너랑 2살이나 차이나. 상관없어요. 나이 들면 더 차이 날 거야. 내가 70살이면 넌 겨우 49살이고 그래도 좋아요. 그때도 서아 곁에 있을 거예요.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에 서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요.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아가 나를 진짜 좋은 남자로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언젠가 내가 다른 사람 만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잘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했잖아요. 서아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그거 진심이었어요. 당연하지. 그럼 나도 약속할게요. 서아가 나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는 법, 배려하는 법, 여자를 행복하게 하는 법.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착한 애. 그리고 그 모든 걸 서아한테만 쓸 거예요. 평생 두 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그 후로 서아는 민준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밤이 되면 서로를 아꼈고 서아는 민준에게 성숙한 여자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서아, 너무 좋아요. 민준아도 정말 잘해줘.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민준 씨, 요즘 얼굴 엄청 좋아졌네요.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여자 만나요?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이에요. 에이, 맞네. 완전 딴 사람 됐어요. 사실이었습니다. 민준은 변했습니다. 서아와 함께한 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이 행복했고 출근이 즐거웠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녀왔어요. 뭐 왔어? 손 씻고 밥 먹자. 서아가 앞치마를 두른 채 웃었습니다. 오늘 뭐예요? 민준아 좋아하는 김치찌개 최고다. 민준이 서아를 뒤에서 안았습니다. 민준아 뜨거워. 비켜. 싫어요. 서아 냄새 좋아? 에이 땀 냄새 날 텐데 그것도 좋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완전히 편안해졌습니다. 숨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마무리 인사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밤이 되면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고 아침이면 서로의 품에서 깼습니다. 서아.
응,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확고해졌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의 차이가 얼마나 나든 두 사람은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0세 서하와 29세 민준. 세상이 정한 틀에는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하며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금기를 넘은 사랑.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혹시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잘 봤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모두 무료입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